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오늘은 어떤 책 하나를 주제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동안에 읽었던 책 몇 권을 좀 빠르게 소개하는 식으로 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만화책 한 권과 4권의 책이에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 혼자를 기르는 법이고요. 웹툰으로 먼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김정현 작가님 그리고 창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이분이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지금은 약간 만화가 이유가 있는 것들만 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사진은 없고 되게 만화 그림체가 단순하고 약간 예전 일본 만화 스타일, 되게 간결하면서도 귀여운 그런 느낌이에요. 주인공은 이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도 이제 작가님의 분신이겠죠. 이시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혼자 자취하면서 겪었던 일들, 혼자 살면서 겪었던 일들,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생활하면서 기록한 것들을 이 만화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부터 아니면은 사회에 관한 거, 아니면은 그 인간관계에 대한 거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예전에 제가 이거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여기 영상 여기 링크에 보면 선물 받은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자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편으로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단편으로 구성된 책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좀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가마우지가 이제 물고기를 사냥해서 주인한테 뺏기고 그 대가로 이제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회사한테 돈을 벌어다주는 대신에 월급을 받는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비유한 것과 이게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겪는 이런 문제를 만화적으로 해석하면서 너무 또 심각하게, 너무 암울하지 않게 이렇게 그려내는 게 되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햄스터를 기르는 얘기도 나오고, 도마뱀을 기르는 내용, 그리고 물고기 기르는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반려동물 이렇게 많이 기르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읽은 책은 이 책이에요. 제가 이전에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작가 수첩 1, 그러니까 이거는 알베르 까미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11번째고 작가 수첩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이방인과 시지프 신화를 이제 만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제 작가 수첩 2와 3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다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그 시지프 신화 이후에 나타나는 반항하는 인간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몰라서 요것만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시지프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니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굉장히 재밌게,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작가로서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좀 깊게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소설가가 쓴 에세이집 요런 느낌으로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까미는 니체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도서관에 가기 전에 그 니체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고 굉장히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도 해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잠원 형태로 돼 있고 많은 패러디와 비유가 많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이제 해설격인 책이 뭐 이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선악의 저편, 니체 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고 도덕의 계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도서는 대한민국 학술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2003년도 기초학문 분야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 보급한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근데 내용을 역시나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까 제가 드렸던 얘기를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1886년 10월 6일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선악의 저편은 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일종의 주석서라고 말하고 있다. 몸, 대지, 디오니소스, 생명, 여성성, 건강, 자유, 지혜, 고귀한 덕, 밀버맨시, 영원 회귀사상 등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문학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을 이 책에서는 한층 더 사색적으로 다루며 새로운 미래 철학의 대안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악의 저편의 주석서에 해당하는 게 또 이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데요. 저는 둘 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책을 덮고 다시 유튜브에 검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진우 교수님의 이제 EBS에서 한 니체 이제 강의를 보게 됐는데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어느 5편인가 6편에서는 정말 약간 전율이 약간 소름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낙타와 사자 그리고 아이의 비유에서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약간 울컥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EBS 강의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책이에요. 니체의 인생 강의 이진우 교수님이 쓰신 거고, 이 이진우 교수님은 니체 전집 편집위원이십니다. 니체 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요 니체 전집 편찬위원 여기 되게 많거든요. 뭐 유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이거 이제 편집위원으로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니체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이 동영상 내용과 이 책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 공대생들한테 인문학 강의를 하고 계세요. 인문학이 좀 생소한 친구들이잖아요. 철학이라던가 인문학이 생소하신 분들한테도 눈높이를 맞춘 그런 강의고 글쓰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쓰여진 말도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고 구어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뭉크의 그림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뭉크의 그림도 이렇게 계속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출판사가 휴메니스트 미학 오디세이를 이제 만든 휴메니스트의 출판사라서 그런지 내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뭉크의 그림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다. 네. 잘 뭉크 하면 절규밖에 몰랐는데 다른 그림도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또 절규 나오네요. 니체의 이제 그림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읽을만한 책이에요. 제가 다른 예전에 이제 곁에 두고 읽는 니체인가? 뭐 그 책도 이제 읽어봤는데 일본의 약간 좀 자기계발서 느낌으로 일본의 자기계발서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잘게 이게 부서져 있어가지고 앞에 조금만 읽다가 이렇게 말게 되는 약간 그런 책이 많은데 그 책이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조금 읽기가 그렇더라고요. 앞부분에는 굉장히 좋은데 뒷부분 가면 약간 추진력이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 책은 얇기도 얇지만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요 표지 있잖아요. 또 그렇고 제목도 니체 인생 강의 이것만 봤을 때
젊은 분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표지나 제목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안쪽이랑 이 내용 자체는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커버를 다시 만들면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진짜 강추입니다. 예,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먼저 유튜브에서 EBS 강의를 다 보시고, EBS 강의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질문을 답변해 주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진우 교수님이 쓴 또 다른 이제 철학책, 요거는 공대생을 위한 철학 강의, 의심의 철학. 요것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봤습니다. 요 책이 너무너무 또 좋았기 때문에 요 책도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여기는 공대생한테 철학 강의를 했던 거를 이제 책으로 만든 건데, 저는 이 책은 조금 재미없게 본 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이제 10명의 이제 철학자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요 책에 다 담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정보 전달 위주라서 이 강사님, 이진우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하기의 이제 매력 있잖아요. 글쓰기의 매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읽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말하기의 호흡이 요 책이 굉장히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철학자에 대해서 요 책처럼 니체처럼 쓴 거를 좀 나중에 나오면은 좀 보고 싶어요. 요 책은 좀 너무 압축돼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재밌는 거는 이 내용이랑은 좀 별 관계가 없는데, 여기 책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내용 인용이 몇 번 등장을 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읽은 책이고, 뭐 자기계발서라던가 뭐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철학 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관심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중들한테 철학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다른 분야에 대한 방대한 책들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책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니체의 위버맨시나 뭐 초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니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니체에 대한 책도 좀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좀 찾아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초인이라는 것 자체도 뭔가를 넘어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니체가 얘기하는 이제 최후의 인간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막상 지금의 상태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은 아직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초인이나 위버맨씨가 뭔지 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책을 좀 많이 곁에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을 용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진짜 아주 괜찮았던 책이에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